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시민건강연구소 권시정 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건의료운동에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 가능성, 효과에 대해 발표하게 된 시민건강연구소 권시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많은 지역에서 애쓰고 계시지만 변화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또 현실은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라는 것이 주민이 운동의 핵심 주체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규범적인 당위가 아니라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와 자본의 작동 원리 그리고 지금의 전문가 중심 운동의 한계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라는 점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충분히 다뤄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는 지역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복잡한 지역의 현실을 병원 수나 의사 수와 같은 표준화된 지표로 환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구체적 경험과 요구는 국가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앞서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통치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한 주민의 실제적인 요구를 해결할 정책이 국가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오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장 기반의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기관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수익 확대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공공병원에서도 적자로 인한 생존 위기 상황에서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실손보험이 된다는 홍보물을 내걸거나 도수치료 홍보물을 로비에 내거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결국 변화의 동력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변해야 한다라고 진단한다면 그것은 주민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현재 보건의료 운동이 가진 내부적인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의 보건의료 시민사회 단체는 대개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보건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문가들은 주로 기술 관료적인 정책 제안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 제도 같은 이른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인구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하다던가 지역 간 동서 의료 자원의 배분이 문제가 있다는 등의 논리가 흔히 활용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픈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하는 주민의 일상적인 고통과 필요가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 또한 향후 보건의료 운동의 방향이라는 것이 주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이 보건의료 운동의 핵심 주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여기서 사람 중심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묻자라는 것과는 좀 다른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나 자본 그리고 지금의 전문가 중심의 시각을 비판하고 정책이 주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묻는 도구로서의 관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이 주민의 고통을 개선하는 데 이익이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누구의 경험적 지식이 지금의 운동에서 전문성으로 인정받는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와 자본의 논리가 아닌 주민의 실제 경험과 필요를 중심에 놓고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단기적인 관점 모두에서 주민의 고통을 줄이고 보건의료 체계와 주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일상의 실천이 무엇인지 모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 중심 관점을 한번 구체적인 사례로 적용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흔히 좋은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그것은 상상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 중심 관점에서 보면 좋은 공공병원은 애당초 완성된 모델이나 정답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질문들을 적용해서 주민과 의료가 맺어가는 새로운 과정 그 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의료원을 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지를 파악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 과정이나 운영 방식과 주민이 맺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실천 하나하나가 곧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접근은 보건의료 운동에서 추진하려는 제도나 정책의 본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흔히들 정책을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정책은 모든 사회주체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주민의 일상적인 실천 또한 정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소 이론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정책의 현실에 더 가까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주민의 인식과 실천이 변하지 않으면 정책은 현장에서 결국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추진력이라는 것은 주민의 일상 속 참여와 지지, 다시 말해 주민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공공병원에 무관심해 보이는 주민들이 과연 운동의 핵심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과 그 과정에서의 성찰이 정치적인 잠재성을 내포한 사회적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민이 스스로 혹은 가족이 아플 때 의료원에 갈까, 대학병원에 갈까, 서울병원에 갈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질병의 심각도나 경제적인 여건 같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병원 접근성, 의료의 질 격차 같은 구조적인 차원, 그리고 병원의 평판이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화적 차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실천은 정치적인 실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비수도권에 살아서 좋은 병원에 못 가는구나 라는 개인적인 불만이 왜 우리 동네에는 좋은 병원이 부족하지? 그런데 좋은 병원이라는 게 대체 뭐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웃과의 대화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큰 병원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네? 라는 경험이 집합화되면 왜 우리 지역은 계속 이런 상태인 거지? 지금의 의료체계는 누구를 위한 거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라는 문제제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의 병원 선택은 비록 그 자체로는 아직 정치적 행위라고까지는 보기 어렵겠지만 권력관계와 구조적인 불평등이 연관된 잠재적인 정치의 장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운동에서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일상적인 성찰을 정치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주민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지금 현재 당면한 고통을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사회 정의나 민주주의 역량 강화라는 내재적 가치를 실천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건의료 과정에서 주민의 정치력이 성장한다면 의료 영역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현재 어떤 보건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이 보건의료 운동의 출발점이자 핵심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